교전 닷새째 이란을 향한 이스라엘의 강도 높은 폭격이 이어지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모두 테헤란을 떠나라고 소개령을 내렸고요. 참석 중인 G7 정상회의에선 조기 귀국했습니다. 세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심상치 않은 사태를요,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하나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생방송 중이던 이란 국영방송국이 포격당하는 장면입니다. آنچه که ملاحظه کردید صدایی که شنیدید فضای غبارآلود استادیوم 안진정 기자. 그러니까 뉴스 앵커도 앵커지만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도 상당히 놀랐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무슨 상황이죠? 네, 저 상황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6일입니다. 이란 국영방송인 IRIB가 저렇게 이스라엘에 의해서 두 차례 폭격을 당했습니다. 네. 이 공습이 진행되는 그 순간에 뉴스가 생방송으로 진행 중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저 앵커가 저렇게 폭발 관련된 이야기를 전하는 도중에 스튜디오 천장이 무너지면서 회색 연기가 솟아오르는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방송 직원들은 신은 위대하다고 수차례 외치는 모습이 네. 방송사 카메라를 통해 잡히기도 했었고요. 이 국영방송 본사 건물은 폭격으로 인해서 큰 불이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기자는 손에 피로 추정되는 액체가 묻은 채로 공습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방송국 입장에선 이종우 평론가, 네. 저런 상황이 펼쳐질 줄 예상을 못했던 건가요? 아니요. 일부러 사실은 기획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 기획이라는 그래요? 말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미 이스라엘의 카치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이란의 선전성동 확성기가 곧 사라질 것이다라고 공언을 했거든요. 예. 선전성동 확성기라는 건 사실 국영방송을 얘기합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적국의 그 공영방송을 타깃으로 하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공영방송에서 나오는 정보가 그 국민들에게 하나의 어떤 뭐라고 애국심을 자극하고 또 전황을 알게 됨으로써 공동체로서 이렇게 묶이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협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강행을 한 겁니다. 그 의도가 사실은 효과를 봤죠. 왜냐하면 지금 앵커, 여성 앵커, 에마미 앵커가 이렇게 폭탄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네. 계속 앵커 멘트를 함으로써 아랍권 전체에서도 지금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용기에 대해서. 그래서 국영방송은 이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잠깐 영상에서 나왔지만 그 남자 기자도 혈흔이 묻은 손으로 상황을 전달했던 거 보면은 일단 당시에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또 뿐만 아니라 저렇게 이란 국영방송국 건물 전체가 불에 타버리는 장면도 포착이 됐고요. 자, 이렇게요. 근데 앵커가 저렇게 무너지는 순간까지도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후에도 저 아수라장에 다시 돌아와서 방송을 진행했던 거예요. 네, 아까 진행 중이던 앵커가 갑작스러운 폭격에 놀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당시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아서 다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 해당 앵커 이름은 사미 에마미로 알려졌고요. 지난 2010년부터 활동해온 간판 앵커라고 합니다. 네. 이 해당 앵커는 다른 스튜디오로 옮겨서 방송을 이어갔는데, 자, 이 상황, 이 스튜디오 천장이 무너지면서 사실상 방송 진행이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죠. 예비 스튜디오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진행이 가능했었다고 합니다. 자, 다만 저 사고가 발생한 스튜디오에서 다른 기자들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해당 앵커는 전했고요. 또한 IRIB 역시 자사 직원들이 사망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정부도 나섰습니다. 현재 이란 전 지역에요, 이렇게 3단계, 여행 경보 3단계인 출국 권고를 발령했습니다. 또 이런 와중에 캐나다에서 열리고 있는 G7에 참석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요, 조금 전에 급거 귀국했습니다. 트럼프 말부터 들어보시죠. Thank you. Okay. Thank you. Well, I have to be back. Very important. I want to just thank our great host. I have to be back as soon as I can and have dinner with these wonderful leaders, and then I get on the plane. I have to be back early for the top interview. 아니, 이남희 기자, 결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급거 귀국하는 바람에 이 대통령이랑의 상견례도 결국 무산이 됐어요. 근데 대통령실은 이렇게 회담이 무산된 거는 이스라엘, 이란 문제인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니다, 이스라엘, 이란 휴전 때문이 아니라 훨씬 더 큰 것이 있다라면서 그러니까 본인 스포트라이트를 좀 자꾸 끌고 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걸 기자들이 짐작하는 사유라도 있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취재 중입니다. 트럼프가 저런 메시지를 밝힌 게 우리 시간으로 오후 2시 반이에요. 그러니까 네. 한 1시간 반 정도 전에 내놓은 메시지인데 전문가들 좀 취재를 해봤거든요. 예. 일단은 휴전 때문 아니다. 이러면서 마크롱 대통령이다. 이거 휴전 때문에 협상 때문에 간다고 하는데 틀렸어. 채널 고정 이따 봐. 더 중요한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일단은 자신에 대한 관심을 돌리려는 의도가 하나 있고요. 어떤 의도가 있냐. 이제 휴전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 얘기도 나옵니다.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요. 앞서서 이스라엘이 지금 미국의 큰 전략 자산 중 하나죠. 지하 60m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벙커버스터를 좀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단 그래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휴전 협상과도 함께 결국은 그 이란에 대한 공격을 더 해갈 수 있는 것들 그런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네. 다시 일찍 자리를 떠나서 미국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들도 전문가들이 같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채널 고정이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미국의 회의를 열어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명확하게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이종훈 평론가 네네. 저렇게 지금 그림에서 나오고 있는 네. 저 B2 전략 폭격기에 실어서 벙커버스터를 실어서 좀 도와달라 이스라엘의 이런 요청이 전해지고 있고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기 위해서 귀국한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설을 뒷받침하는 게 귀국하자마자 NSC를 소집했어요. 네. 그렇다면 국가안보회의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벙커버스터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란의 핵무기를 진짜 타격을 주려면 미국의 벙커버스터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청할 수밖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다른 어떤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 G7에서 이렇게 급거 철수한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만이에요. 제가 찾아봤더니 2018년도 캐나다에서 역시 G7이 열렸는데 그때도 급거 귀국을 합니다. 그때 귀국한 이유가 북미 회담 때문이다 그랬는데 사실 네. 그때와 지금과 같은 게 뭐냐면 그때도 관세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국가들이 관세 문제와 관련돼서 성명을 발표하는 등 좀 이렇게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 문제에 대한 어떤 문제를 제기하자 북미 회담 할 거야 그러고 철수해버리거든요. 이번에도 역시 관세 문제가 좀 걸렸던 게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벙커버스터를 정말 투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 갔다라는 설이 있는데 이 벙커버스터가 얼마나 위력적인지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싶거든요. 보통 그 이란의 핵시설 같은 경우는 아주 이란의 깊은 산악지대에 많이 이렇게 지어져 있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없애려면은 결국 이 벙커버스터를 투입해야지 지하 60m까지 뚫고 들어가서 정말 그 원점으로 타격해서 없앨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벙커버스터 투입을 고려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또 이종훈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는 2018년에도 캐나다에서 G7 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미리 자리를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력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트럼프의 이런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나 어쨌든 뭐 나머지 G7 국가들이 트럼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좀 허탈해진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러면은 언제쯤 다음을 좀 기약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미국에서 먼저 양해를 구했다고 해요. 그리고 괜히 이제 또 일본도 사실은 미국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는데 뭐 여러 나라들이 좀 아쉬워했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만남의 자리를 갖자고 지금 양국이 얘기가 오갔다고 하는데요. 네. 이르면은 다시 또 나토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아직 뭐 나토 회의를 이재명 대통령이 참여할 것인지 정확하게 입장 밝히진 않았지만 이르면 나토 회의에서 다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날로 격화되는 중동 상황은 계속 전해드리기로 하고요.